안녕하십니까. 지구학의 이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저희가 22강이죠. 그 다음 외계행성의 탐사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확인, 복습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어떤 거냐면 우리 외계행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외계행성이다. 자, 그럼 외계행성이라고 하는 걸 찾아서 우리의 친구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우주인들 같은 것들을. 자, 외계행성을 찾는 방법은 일단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두 가지 뭐 있었지? 그래.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직접적인 방법. 자, 근데 이 둘 중에 뭐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한번 기억해보죠. 뭐가 더 효과적이었어? 그렇죠? 오케이. 자,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인 게 효과적이다. 자, 직접적인 방법은 좀 뭐라 그랬죠? 행성 자체가 이게 온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되게 조그만하단 말이에요. 그죠? 작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에너지 양도 적고, 또한 적외선이다 보니까, 그죠? 직접적으로 관측하기에는 조금 좀 뭐라 그럴까? 비효과적이다. 효율적이지가 못하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 좀 기억해 둘 건 외계행성을 직접적으로 관측할 때는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이고, 요거 많이 틀리더라고요. 적외선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관측을 한다. 외계행성이 내는 에너지가 바로 뭐다? 적외선이다. 이건 좀 기억을 해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다고요? 적외선이다. 적외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요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하게 되는데, 자, 간접적인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냐면 1, 2, 3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자, 지난 시간에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첫 번째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방법을 말씀드렸다. 자, 제가 분필을 지금 들고 있는데 이 분필이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근데 분필이 여러분한테 접근하게 되면 그렇죠. 파랗게 보이게 되고 다시 빨갛게 보였다 멀어지게 되면 파랗고 빨갛고 됐죠. 그죠? 점점 파래지다가 다시 점점 빨개지다. 그렇게 파랗게 되고 빨갛게 되더라. 편의가 생겼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자, 이걸 우리는 빛의 도플러 효과라고 불러준다. 빛의 도플러 효과. 다른 말로는 시선 속도라고 불렀었고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시선 속도는 두 가지로 따지는 거지 뭐. 가까워질 때가 접근이고 멀어질 때가 후퇴가 되는데, 자, 속도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부호를 붙여야 되잖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붙일 거예요. 자, 그럼 접근할 때는 뭐였었죠? 접근. 간혹가다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이 접근하게 되면 어때요? 원래 파장보다 파장이 짧아지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변화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나중 빼기 처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 게 작고 원래 게 긴 거니까 바로 뭐가 되냐면 델타 람다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접근 속도는 마이너스가 바로 되고 후퇴 속도는 플러스 속도가 된다. 자, 접근하게 되면 파장이 짧아지는 거니까 청색 편의가 생기고 멀어지게 되면 적색 편의가 생긴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어떤 별의 시선 속도가 주기적으로 변하게 되면 그 별이 행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시선 속도가 측정이 되는데 시선 속도가 크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행성의 존재를 뚜렷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선 속도가 뚜렷하기 위한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 첫 번째가 오케이 잊지 마세요. 행성의 질량에 관계된 건데 행성의 질량이 어떨수록 시선 속도가 크더라? 행성의 질량이 어떨수록? 말씀하세요. 행성의 질량이 어떨수록? 클수록.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시선 속도가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또 유리하다라는 거 놓치지 말고. 자, 두 번째는 행성의 질량이 아니라 공전궤도 반지름이 되죠. 즉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될 거야. 근데 이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결정하는 게 바로 뭔지 알죠? 뭐야 뭐. 별과 행성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렇지. 공전주기가 길어졌었잖아. 자, 그래서 자, 두 번째는 행성의 공전. 궤도의 반지름이 역시 시선 속도에 영향을 주는데 그 반지름은 어떨수록? 작을수록 유리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제 마지막은 세 번째가 되는데, 그죠? 요거. 이게 바로 뭐냐면 시선 방향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 시선 방향. 시선 방향의 속도가 시선 속도가 되는 거니까 파래요, 빨개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시선 방향과 관찰자의 시선 방향과 요것들의 공전 궤도면이겠다. 그죠? 공전 궤도면. 공전 궤도면의 관계에 따라서 시선 속도가 제대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이루는 각도가 나란할 때, 같을 때가 최대의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고.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각도가 90도가 되게 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들어갈 건 어떤 거냐 하면, 자, 두 번째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간접적인 방법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식현상이라고 부르죠. 식현상. 자, 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거냐 하면, 뭐 일식과 월식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을 거야. 일식, 월식. 일식이라고 하는 건 태양이 가려지는 걸 일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월식이라고 하는 건 달이 가려지는 걸 월식이라고 부를 거야. 자, 이런 걸 우리가 식현상이라고 부른다. 식현상.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별을 관측을 하게 돼요. 그러면 별의 밝기가 오케이. 늘 일정한 값을 갖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약간 밝기가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다시 또 밝기가 다시 그지? 또 줄어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생기는 현상. 이걸 식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별의 밝기 변화, 주기적인 밝기 변화를 통해서 그렇지, 외계 행성을 간접적으로 탐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해서 자, 미세하게 중력에 의해서 빛의 진행 방향이 꺾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부른다. 이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는 외계 행성을 찾을 수가 있다. 자, 오늘의 주제 식현상부터 출발할게요. 식현상. 자, 그럼 식현상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식현상이다. 자, 두 번째는 식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그죠? 어떤 걸 배웠었냐면, 별과 행성은 공통 질량 중심을 공전한다. 별과 행성은 공통 질량 중심을 공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이 있고 행성이 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별이 있었을 때, 공통 질량 중심을 행성이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행성이 공통 질량 중심을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것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행성이 이렇게 공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관찰자가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됐죠? 자, 그럼 이럴 때는 행성의 이 공전 궤도와 됐죠, 그죠? 자, 별이 있는 위치가 나란한 방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성이 별을 갖다가 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다가 어느 순간 행성이 이렇게 별의 앞부분을 지나갈 때가 있을 거야. 크게 그릴게요. 이게 별인데 이렇게 별의 앞부분을 지나갈 때. 별의 앞부분을 이렇게 지나가는 순간에는 됐죠, 그죠? 별빛을 어떻게 돼? 가리게 된다. 이런 뜻이지. 자, 이렇게 행성과 별이 공통질량 중심을 공전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행성이 별의 앞부분을 가리게 돼요. 그렇죠. 가리게 되면 이제 그때는 어떤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거지. 그럼 여기에 있는 우리 관찰자 입장에서 별의 밝기를 한번 됐지, 그지? 자, 쭉 관측을 해보자고요. Y축을 별의 밝기로 놓고 X축을 갖다가 시간으로 한번 놔볼게요, 시간. 자, 그러면 행성이 별을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별을 쭉 관측했을 때 별의 밝기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이렇게 일정한 값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됐죠? 물론 자, 별이 어떻게 됩니까? 지구에 가까워질 때도 있고 멀어질 때도 있지만 그 거리는 워낙 먼 거리예요. 워낙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거의 무시할 만하다는 얘기지. 워낙 멀리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의 밝기가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되는데 행성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별의 앞부분을 가리게 되면 별에서 오는 빛이, 그죠? 이 행성에 의해서 막혀버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별의 밝기가 일정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별의 밝기가 줄어들 때가 생긴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행성이 쭉 별 앞으로 들어와요. 그럼 행성이 가리기 시작해서 어떻게 돼? 행성이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별의 밝기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순간을 우리가 T1이라고 빼볼게. 이걸 T1. 이 순간이 어떻죠? 그렇지. 행성이 별을 가리기 시작하는 시간이겠다. 바로 이 순간이 행성이 별을 가리기 시작하는 순간. 부필이 어디 갔나요? 됐지, 그지? 행성이 별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야. 행성이 가리기 시작하는 시간이 되겠지 뭐. 자, 그러면서 행성이 들어옵니다. 자, 이제 완전히 들어왔어. 자, 완전히 들어온 시간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 T2라고 하면 이때 이제 행성이 완전히 들어온 거죠.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행성이 쭉 완전히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별의 밝기가 가장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되시죠? 완전히 들어왔을 때 행성이 완전히 들어온 위치. 자, 행성의 앞부분이 여기 와 있을 때가 T1, 완전히 들어왔을 때가 T2가 된다 이런 얘기니까 이제 행성이 완전히 이렇게 쓸게요. 행성이 완전히 들어온 거예요, 별로. 행성이 완전히, 좀 말이 그런데 완전히 들어온 시간. 됐죠? 자, 그 이후에 이제 행성이 여기서 쭉 움직입니다. 자, 움직이면서 별의 앞부분을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행성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별의 밝기가 쭉 이렇게 감소한 상태를 유지를 하겠죠.
됐죠? 됐고. 다시 행성이 이제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건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별의 밝기가 증가한다는 얘기겠지. 그지? 자, 그럼 이때 이 시간을 우리가 T3라고 할게. 이제 서서히 어떻게 될까? 그렇죠. 바로 오케이. 행성이 별을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성이 완전히 빠져나가게 되면 원래 밝기로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가 됩니까? 했을 때 T4가 된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다. 됐죠? 자, 그렇다면 T1에서 T2까지는 행성이 들어가는 시간이죠. 별의 앞으로 들어가는 시간. 됐죠? 오케이. 그럼 T3에서 T4는 뭐가 될까? 행성이 별을 빠져나가는데 걸린 시간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그지? 식현상은 어떻죠? 별이 완전히 가려졌을 때. 요때겠다, 요때. 자, 요때가 별이 완전히 가려질 때. 바로 어느 시간이 됩니까? 했을 때, 그죠? 바로 완전히 가려진 요 시간들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구간을 좀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좋다.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지난 시간 배웠으니까 우리가 별과 행성이 공통질량 중심으로 공전한다. 그러다 보니까 돌다가, 됐죠? 그죠? 우리의 시선 방향에 대해서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나란하다면 이렇게 주먹이 얼굴을 가리듯이 행성이 별을 가릴 수 있다. 그때 뭐가 생긴다? 식현상이 생긴다. 이런 얘기지.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생겨요. 식현상들이 주기적으로 생긴다는 건 행성이 있다라는 얘기지. 별의 밝기가 주기적으로 혼자서 변하지는 않을 거냐,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식현상이 있다라는 건 무엇을 알려준다? 외계 행성의 존재를 알려준다. 자, 이건데 뭐 특별히 이건 어려운 건 아니고.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됐죠? 그죠? 요 형태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 그래프 해석하는 게 여기서 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T1에서 T2가 될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행성이 들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되는 거지. 자, 이제 T2가 되면 완전히 들어가 있는 시간이 되는 거고. 자, T3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히 가리고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T3에서 T4까지는 어떻게 될까? 일찍이 끝나는 거지, 이렇게. 가리는 게, 그죠? 쭉 빠져나가는데 걸린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요 그래프의 의미가 여기서 되게 중요하다. 자, 이렇게 어떤 별의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게 되면 이 별은 행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식현상이 뚜렷할 때,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우리는, 됐죠? 바로 행성의 존재를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식현상이 뚜렷할 때는 어떨 때입니까? 라고 묻게 되면, 자, 첫 번째,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 어떨까? 별의 밝기가 많이 감소하면 많이 감소할수록, 그지? 우리 행성의 존재를 알기가 쉬운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 행성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행성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많이 가리겠지. 많이 가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자, 행성의 반지름이다. 조심해요.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질량하고는 상관없어요. 반지름. 가리는 면적이니까. 행성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식현상이 뚜렷하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 두실 거. 어렵지 않죠? 행성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식현상이 뚜렷하다. 그래서 식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자, 행성의 존재를 알 수 있으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행성의 반지름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요 식현상이 크면 클수록. 됐죠? 그죠? 오케이. 별이 많이 가려진다. 그럼 예를 들어 행성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됐대. 2배. A라는 행성에 비해서 B라는 행성이 있었는데 A와 B 행성의 반지름이 1:2였으면 가리는 면적은 단면적이죠. 그죠? 가리는 거. 그럼 몇 배? 4배. 4배. 그리고 요 감소량이 몇 배가 된다? 4배가 된다. 그래서 요것은 바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행성의 크기를 알려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행성의 크기가 얼마만큼 밝기가 줄어들었냐가 알려준다라는 거. 자, 이제 두 번째, T1에서 T2까지예요. T1에서 T2까지는 행성이 별의 앞으로 들어가는데 걸린 시간이잖아요. 한번 보자고요. 행성이 이렇게 들어가. 윙. 자, 그럼 행성이 느리게 움직인다면 들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길어지겠지. 빨리 움직인다면 쑥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T1에서 T2 혹은 T3에서 T4까지는 바로 어떤 거예요? 행성이 오케이 됐지, 그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 그치? 행성의 속도를 알려주는 거죠. 행성의 크기가 동일한데 행성의 속도가 다르다면 빨리 움직일수록 이 시간이 짧아지게 된다. 어렵지 않으시죠?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행성의 공전 속도는 동일하대. 예를 들어서. 근데 큰 행성이 있고 작은 행성이 있잖아. 그지?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그럼 어때? 큰 행성은 오케이 됐지, 그지? 들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작은 행성은 금방 들어가는 거겠지. 개념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조합해가지고 식현상이 좀 어렵게 나오려면 이 정도로 나온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우리가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은 간접적인 게 좋다.
지난주에 했던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시선 속도를 지난주에 우리 배웠었어요. 그죠? 자, 우리는 시선 속도를 통해서 행성의 질량을 알 수가 있다. 행성의 질량을 알 수가 있다. 됐지, 그지?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시선 속도의 변화폭이 커지게 되고요. 자, 됐죠? 자, 두 번째 이제 식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행성의 반지름을 알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두 가지가 다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행성의 반지름을 알고 행성의 질량까지 알았단 말이야. 그럼 반지름과 질량을 안다는 건 어떤 걸 아는 거냐면 행성의 공간적 크기하고 물질의 양을 아는 거잖아요. 우리 과학에서 배우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하는 게 있죠. 부피분의 질량. 뭐야? 밀도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밀도.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럼 반지름을 안다는 건 부피를 안다는 얘기네? 맞죠? 그죠? 그 다음 질량을 안다라는 거 했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선 속도로 행성의 질량을 알아내고, 식현상으로 마치 또 반지름까지 알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행성의 밀도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시험 문제는 이제 이렇게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행성의 밀도가 엄청 컸다면 지구형 행성에 해당하는 거고 행성의 밀도가 작았다면 그건 목성형 행성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식현상은 행성의 반지름 이렇게 기억을 해둘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식현상은 좀 어렵게 나온다면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식현상은 좀 뭐랄까 보너스가 하나 있어요. 보너스. 어떤 보너스가 있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행성들이 별의 앞을 가리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봐봐. 이렇게 제 얼굴을 별이라고 치고 저의 주먹을 행성이라고 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케이, 됐지, 그지? 그럼 앞에 있어, 현재? 그러니까 별의 밝기가 이렇게 줄어있는 시간인데 별에서 나오는 빛들이 이 행성의 뭐냐면 대기층을 통과할 거예요. 행성의 대기층을 통과할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행성의 대기에 뭐가 있어? 기체들, 그죠? 근데 이 기체가 온도가 낮은 저온의 기체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대기들이 뭐를 흡수하게 되냐면 그래, 빛을 흡수하는 거잖아. 빛. 그래서 오케이, 됐지, 그지? 이 행성의 대기층에 의해서 흡수 스펙트럼이 생기는 거야. 흡수 스펙트럼이 생긴다. 그래서 만약에 식현상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의 어떤 그 보너스를 얻게 되는데 어떤 보너스를 얻게 되냐면 그때 이 별의 밝기를 우리가 분광 관측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별빛 중에서 자, 행성의 대기층을 통과한 빛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러한 빛들은 흡수 스펙트럼을 만들겠죠. 그래서 식현상은 무엇까지 알 수 있냐면 꼭 좀 기억을 해두는데 행성의 자, 대기의 성분을 알 수가 있다. 행성의 대기 성분을 알려주는 특징이 있다. 요거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어려운 문제 나올 때 여기까지 나오는 거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됐습니까? 오케이. 바로 시선 속도라든지 이렇게 식현상 같은 주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됐죠? 주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주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외계 행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것도 동일할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가린다는 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제 얼굴을 별로 봤을 때 주먹이 이렇게 들어갈 때 가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주먹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였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선 방향에 대해서 그죠? 공전궤도면이 90도가 된다면 이 주먹이 얼굴을 가리는 현상은 없어요. 주먹이 얼굴을 가리는 현상. 그렇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식현상도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방향과 자, 됐죠, 그죠? 공전 궤도면이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나란할 때 이게 어떻죠? 최대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야. 만약에 90도가 되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안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은 둘 다 영향을 받는다. 시선 속도나 식현상. 되셨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우리는 뭐로 갈 거냐면요. 미세 중력 렌즈로 좀 들어갈게요. 이거 좀 지우고 미세 중력 렌즈. 자, 미세 중력 렌즈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세 번째 미세 중력 렌즈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미세 중력 렌즈는 자, 시선 속도나 식현상 같은 것들은요. 주기적인 변화예요. 자, 주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행성을 우리가 찾는 건데 이거는 주기적인 게 아니라 럭키스럽게 단 한 번 보통 운 좋게 한 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자, 주기적인 현상이 아니다.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주기적인 현상이 아니다. 하나 표시해 두세요. 주기적인 현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어떤 걸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관찰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별 두 가지만 측정을 할 건데 저 멀리 있는 별이 있어요. 그 다음 우리한테 이렇게 가까이 있는 별이 있다고 따지면 되겠다. 그죠? 자, 이때 멀리 있는 별을 우리 뭐라 그럴 거냐면 멀리 있는 별을 배경별이라고 부를게. 배경별. 먼 천체 배경별. 자, 그럼 가까이 있는 별은 대체 그지 배경별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거를 중심별이라고 부를게. 중심별. 중심별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자, 둘 중에 하나의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의 별이 움직인다. 배경별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자, 중심별이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편의상 배경별이 한번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볼게. 자, 배경별이 이렇게 움직여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배경별이 자, 중심별의 위치는 이렇게 뭐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됐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 배경별을 쭉 한번 보자고요. 그럼 지구상에서 배경별의 밝기야. 요 배경별의 밝기를 우리가 쭉 관측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시간이 가면서 배경별의 밝기가 어떻게 될까라고 묻게 되면 배경별이 이곳에 있을 때, 요곳에 있을 때 요거를 뭐 A, 요거를 B, 요거를 C의 위치라고 한번 따져보자고. 그러면 A에 있을 때, B에 있을 때, C의 위치에 있을 때 자,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워낙 먼 거니까 A나 B나 C나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밝기는 거의 다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오케이. 워낙 거리가 멀잖아. 그러니까 어때? 거리 차이는 거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중심별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아인슈타인의 이론 들어보셨죠? 그죠?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어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어떤 공간 안에 놓이게 되면 그죠? 이 공간이 눌리는 거잖아. 시공간이. 그러면서 마치 이걸 매트리스의 표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트리스의 표면 위에다가 어떤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으면 매트리스가 푹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별 주변에 공간들이 어떻게 돼?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슉 눌려 있는 상태. 이해되시죠? 눌려 있는 상태.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A에 있을 때 별빛이 지구로 와요. 됐죠? 그죠? 자, C에 있을 때 별빛이 지구로 올 거야. 그런데 자, B의 별이 존재할 때, 위치할 때 오는 별빛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오다가 빛이 휘어지게 되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오다가 휘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매트리스가 푹 눌려 있으니까 그 눌려 있는 공률을 가진 공간에서 그죠? 빛 역시도 어떻다? 쭉 오면서 그죠? 공간이 휘어져 있으니까 휘어지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지구로 오지 않아야 될 빛들이 쭉 오면서 휘어져서 지구 쪽으로 휘어져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이 별이 중심별이 뭐의 역할을 하는 거죠? 렌즈의 역할을 하는 거지. 중심별의 중력이 렌즈의 역할을 해서 별빛을 미세하게 이렇게 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배경별의 밝기가 일정한 게 아니라 이러한 바로 우주 공간의 바로 중력의 역할 때문에 질량을 가진 것들의 중력 역할 때문에 자, A에서 B로 오면서 별의 밝기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B에서 C로 가면서 어떻게 될까? 별의 밝기가 감소하겠지. 자, 수학에서 구하는 예쁜 그지? 그래프가 하나 그려졌죠. 자,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게 된다. 자,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미세 중력 렌즈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배경별의 밝기가 중력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심별이 뭘 갖고 있냐고 했더니 이 중심별이 행성을 갖고 있대요. 그럼 행성이 어떻다? 별 주변을 도는 거잖아. 물론 공통 질량 중심을 돌겠지. 그런데 행성조차도 그렇죠. 질량이 있잖아. 그러니까 매트리스 위에 무거운 어떤 물체가 있고 또 그 주변에 그죠?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놓였다면 이 녀석도 이 주변을 누르는 거죠.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행성도 결국 뭐죠? 중력 렌즈 역할을 일부는 하는 거예요. 별처럼 크게는 못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별이 만든 미세 중력 렌즈에 더불어 이렇게 행성이 만든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노이즈 같은 느낌? 약간의 증폭된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죠? 이것은 바로 누구다? 행성의 중력에 의해서. 행성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력. 그죠? 오케이. 별의 밝기 변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생겼는데 이렇게 증폭된 부분이 보인다면 오케이. 됐죠? 바로 이때는 바로 뭐가 된다? 요 중심별이 뭘 갖고 있다? 행성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이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자, 이거는 계속 생기는 게 아니라 별이 움직일 때 딱 한 번 정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거. 어쩌다 운 좋게. 자, 이제 우리가 별을 보통 항성이라 그러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항상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아요. 그죠?
별이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보았을 때 가끔가다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별들이 있어요. 우리 시선 방향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 자, 이건 이례적이다. 주기적인 현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을 해두실 거. 개념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BC.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그래프 해석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때요? 가장 밝은 위치가 B가 되는 거잖아, B. 아, 그럼 가장 밝을 때가 어딥니까? 있을 때,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 배경별과 중심별이 같은 방향에 있었을 때. 자, 그래서 가장 밝을 때는 여기다 표시할게요. 같은 방향에 있었을 때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 됐죠, 그죠? 그러니까 요 바로 B 시기에 바로 중심별과 배경별이 같은 방향에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어때? 행성이 만든 거잖아. 그럼 요 시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게 되는 거니까 배경별과 중심별이 같은 방향에 있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요게 X축이 시간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주어지게 되면 B 시기니까 요 시기에 배경별과 중심별이 같은 방향에 있었어요. 우리 배경별이 밝기니까 요 시기에는 배경별과 행성이 같은 시기에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배경별과 중심별, 배경별과 행성이 누가 먼저 같은 방향에 놓였냐 알 수 있겠죠. 이때는 중심별이 먼저 배경별과 같은 방향에 놓였던 거고 행성이 나중에 놓인 거고. 만약에 노이즈, 증폭된 부분이 앞에 있었어요. 여기서. 그렇다면 그때는 어때요? 그죠? 그래, 행성이 됐지, 그지? 중심별보다 먼저 같은 방향에 놓였어요. 라고 우리가 판단한다는 얘기야.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미세 중력 렌즈 현상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여러분 이제 많이 틀리는 게 있는데,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다른 외계행성의 간접 탐사 방법에 비해서 자, 어떤 점이 조금 그럴까라고 하는 게 있걸라? 그치, 그치? 어떤 점이 좀 더 좋을까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오케이. 자, 아까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시선 속도라고 하는 것들은 어땠어요?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됐죠?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행성의 질량이 되게 작다면 관측이 좀 곤란해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얘는 행성의 질량이 작아도 됐죠, 그죠? 관측 가능하다. 물론 질량큼 유리하겠지만 행성의 질량이 작아도 관측이 가능하다라는 거 잊지 말 것. 그러니까 자, 시선 속도에 비해서 행성의 질량이 작아도 관측이 가능하다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시선 속도에서 배웠습니다. 시선 속도에서는 어땠었냐면 공전궤도 반지름이 그렇지, 작을수록 그지? 작을수록 빨리빨리 움직인다 그랬잖아. 그래서 공전궤도 반지름이 작은 게 유리하다고 했는데 얘는 공전궤도 반지름이 그것에 비해서 커도 됐습니까? 관측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공전궤도 반지름이 커도. 그래서 중심별로부터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이 가릴 수가 있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공전궤도 반지름이 큰 이런 경우에도 관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 외계행성 탐사 간접적인 방법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쭉 됐지, 그지? 우리는 외계의 어떤 행성계를 갖다 탐사를 하고,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쭉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하나만 더 알아줄 건데, 케플러 우주망원경이라고 있어요. 케플러 우주망원경. 예전에는 주로 시선 속도의 변화, 빨개, 파래, 빨개, 파래, 빨개, 파래. 아, 잘못했다. 파래, 빨개, 파래, 빨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았는데 시선 속도 변화를 통해서 케플러 우주망원경을 발사한 이후부터는요,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식현상을 이용해서 외계행성을 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현상을 이용해서 외계행성을 많이 탐사를 하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도 미세 중력 렌즈라는 이런 현상은 이게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거기 때문에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관측한 행성은 아직 그닥 많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강이죠. 외계행성을 탐사하는 직접 간접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2시간 나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그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